시장님의 특별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황세영 시의회 의장님, 서석강 울주군 부군수님, 서유용 시의회 의원님, 정윤기 울산대학교 병원장님, 변태석 울산의사협회 회장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기자회견 발표에 이어서 관련된 내용으로만 두 가지 정도 기자님들의 질의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이어서 복지여성국장님 상황 보고 및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기자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쇼크로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서민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것을 이겨낼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 약 1만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빠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환자를 발견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는 전국 최초였고, 긴급 행정명령 125 발령 등으로 신속한 대응을 했으며, 현재 환자 수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통제권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의료진, 지원, 자원봉사자, 대구시민, 경북도민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월 12일 현재 대구 확진자는 5,867명, 경북 확진자는 1,143명으로 우리 시의 26명의 비교도 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구 경북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자가격리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도와 국난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서로 어려운 가운데도 대구 경북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대구 경북의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바로 이유란 대구 경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입니다. 우리 울산에서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인요양병원을 비우고 개조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104개를 이번 주에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52개 병상을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수용하여 격리 치료하는 데 쓰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며칠째 확진자 발생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의 산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대구 경북 확진자를 수용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염병 대책단, 의료협회, 의료진, 전문가 등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함께 나눴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시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도 수도 울산의 정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를 수용함에 있어 수용 과정에서의 안전의 완벽함을 기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병원은 물론 인근의 철저한 방역과 외부와의 완전 차단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구 경북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경북 확진자 수용으로 울산 확진자 치료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를 막는 제1의 백신은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확인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 MBC 유희정 기자입니다. 네. 그 시립노인병원 근처에 그 덕신이나 남창동 주거지역이나 시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쪽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 논의나 어떤 게 된 게 있나요? 시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 코로나19 병상을 마련할 때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지역에 변함없이 완벽하게 방역하고 현재보다 더 차단을 기하느냐의 문제이지 주민들은 이미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울주군과 또 그 지역 시의원, 서의원, 서유웅 시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기자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예, 김현우. 네, JCN의 김영훈 네. 기자입니다. 그 증세가 어떤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인지 하고요. 또 언제부터 수용이 시작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확진자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감염병 대책 단장이신 그 단장님, 울산 의대 병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양해를 구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시립노인병원은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음압병실 공사가 다 끝났고 시설 또한 완해로 해서 의료진과 환자들 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음압병실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대략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한 2.5파스칼 정도의 음압이 유지가 되면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음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료진 또한 공보의 5명을 포함해서 6명의 의사가 지금 거기 배치되어 있고 31명의 간호사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보의 의사에 대해서도 저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그동안 충분한 어떤 교육을 한 상태이고 간호사들 또한 지난 월요일부터 배치돼서 기존에 있던 그 병원의 직원들에게 이러저러한 충분한 교육을 한 상태로서 시설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병원 자체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중증 환자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경증 환자
치료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경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가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울산대표병원에서 수용해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와 대구 경북지역과의 이제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오후에 저희 울산대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던 경증 환자 4명을 시립노인병원으로 지금 이송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은 예, 혹시 있으면 예, 하십시오. 예. 타이틀뉴스의 최수상 기자입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시 대책본부랑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셨다는데 이게 울산시만의 단독 결정으로 가능한 일인지 또는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본 부분이 있는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사안을 대구시에 혹시나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네. 응답이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대구 경북으로부터 진주부터 병상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병상이 우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라고 참 뼈아프게 아주 참 그동안 이렇게 뭐랄까요 할 수 없는 그 참 사정을 이렇게 변명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전까지 최종 우리 그 논의를 끝내고 그쪽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도 울산에 가능한 그 음압병상에 대한 병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법이 없으니 참 우리 실정을 설명하는 선에서 이렇게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미 중앙에서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내부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통고하면 저쪽에서는 우리는 내일이라도 이제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이제 상의를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무슨 동의를 구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복지선 건강국장입니다. 3월 12일자 21차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도 오전에 한 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명을 관리하게 됐고 입원은 23명, 퇴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번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남성분이고 만 60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위험군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은 무직이고 남직을 부족합니다. 3월 12일 날 검체를 울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했습니다. 3월 12일 날 오늘 아침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정상이 나온 3월 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접촉자 관리하고 검사 경위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접촉자 중에서 가족 3명은 검체 채취하고 있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이런 동선이 이제 파악되는 대로 방문 소동을 하고 회시 조치하는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관이 나가 있습니다. 심층 역학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은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원 환자 중 경증 환자 4명이 울산대 병원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 전원이 되었습니다. 3번하고 7번하고 8번하고 12번입니다. 3번은 28세이고 다 경증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고 8번, 12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은 오늘 오후에 노인요양병원 구성해가지고 아마 이제 지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밀폐 사업장 근로자는 이용자 감염 예방을 하는 방역 소독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136개 방 407명의 방역반을 활동해서 확진자 이동 경로와 다중이용시설 등 18,409개소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구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밀폐 사업장인 콜센터, 보험회사, 교육장, 준바센서 등에 대해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83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 발 더 앞서 콜센터와 같이 노출되지 않는 취약시설과 노래방, PC방 등 잠재적 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소독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역 소독 기존은 구금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신청 순번에 따라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하고 교습소가 3,436개소, 노래방 PC가 14,400개소, 보험회사 집단교육시설이 23개소, 준바댄스 강습시설이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사업은 발송입니다. 코로나19를 멈추기에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 발송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밖으로는 외출을 자제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등 타인과 만남을 자제하다가 전화, 인터넷, SNS 등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을 가까이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수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국외 발생 해당은 확진자는 10만 9천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4,224명입니다. 국내는 7,829명이고 사망자는 6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구, 경북이 7,010명으로 89.1%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공기 중 22명, 개인문제가 3명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저희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 추이를 보시면 국내는 정감이 국내는 3월 11일 날 242명에서 3월 12일 오늘 113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3월 11일 날 149명에서 81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별진료소를 정감 추이도 보면 진료 건수하고 검체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인군 전수조사 진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미담 수동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울산 24번 확진자는 신천지 예예 대구 경북을 방문한 뒤 감염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당분간은 방문 자제를 당부드리고 최근에 대구 경북을 방문하시던 분들께서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 복지의무정책과장입니다. 어제 4시부로 저희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마지막 날 유증상이 28명이 파악됐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보건소에서 저희 마지막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건소로 통보된 유증상자는 504명입니다. 그중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이 388명 최종으로 확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마지막 날짜에 통보된 28명은 보건소에서 다시 정밀문진을 거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가 끝났다는 것은 14일간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조치했던 능동감시가 해제된다는 말씀입니다. 능동감시라는 것은 매일 4,813명에 대해서 전화조사를 통해서 정상 유무를 파악하는 게 능동감시였습니다. 그게 종료됨에 따라 이제 전체 교회에 대해서 전화조사는 다 끝이 나고요. 그냥 그분들도 일반 시민으로서 증상이 있으면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지 그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린 거는
일반 시민이라고 가서 말하지 말고 고위험군이라고 항상 보건소에 가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우려하시는 뭐 행동 수칙, 그 다음에 대구 방문 자제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제가 당부를 했고 어제 마지막에도 문자를 통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종사자 고위험군 종사자 22명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어제 보건소로 통보했다고 저 말씀드렸죠. 검사 현황입니다. 음성 10명, 검사 진행 1명, 검체 예정이 11명인데 이분을 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 검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사유로 인해서 약간 미뤄졌고요. 이분들은 아마 오늘 검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병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명단이 통보된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것 같고요. 그건에 대해서는 도착된 듯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브리핑을 마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그 브리핑 내용에 포함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브리핑 내용 마치고 질의 계신 기자분께서는 한번 손 들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남경 기자입니다. 시립노인병원에 104개 병상 중에 이제 52개 병상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52개 병상이라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건지 알고 싶고요. 언제 수용할지 또 수송 방법은 어떤지에 대한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뭐 발표하시다시피 저희들 대구 경북 그 환자분들에게 병상수술 병상수술 양보할 그런 계획을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52개 병상수는 52명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을 또 할당을 받고 또 어떻게 수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절차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저희들 확진자를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기자분. 울산 MBC 유정 기자입니다. 26번 오늘 지금 확진 받으신 분 이분이 어떻게 검사를 받게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증상만 있다고 요새 검사를 받으시는 건 아닐 텐데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어떤 검사 같은 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역학조사관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확한 역학조사가 취합이 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울산매일의 경 기자입니다. 26번 확진자 같은 경우 가족 사항이 부인 1명을 들어가는데 밑에 보면은 접촉자 가족 3명 검체 채취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분 사이하고 따님이 있습니다. 아마 사이가 따님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 3명으로 저희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그 관계를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끝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대병원의 경증 환자 4명을 노인 요양병원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들 입원 일자를 보면 2월 25일부터 입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주가 지났거든요. 이분들이 경증 환자이긴 하지만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수차례 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양성이 나오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울산대 의료진이 아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번 검사해가지고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퇴원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를 하되
이분들은 1차에는 음성이 아마 나온 분도 있고 또 2차에 음성이 나온 분도 있어요. 그 두 차례 다 아마 음성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는 아주 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